예,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할 자료는 5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기초강연의 주제는 경주박씨들이 어떻게 함안에 정착했고 또 어떻게 가문을 이루었고 또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떤 인물들이 나와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것이 조금 많아가지고 40분 만에 다 발표하기 힘드니까 군데 요지만 골라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그렇습니다. 서론. 우리나라의 박씨들은 어떤 복만이든지 간에 거의 모두가 신라 시조 혁거세 왕의 후손들이다. 그 후손들인데 함안에서 대대로 살아오는 경주 박씨 가문은 신라 혁거세 왕 후손 가운데서도 신라의 충신인 박재상 공의 후손들입니다. 그 쭉 내려와가지고 시조의 41대 손 초박왕이라는 분이 문과에 급제해서 그 홍문관 제작을 했었는데 세조가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를 차지하는 후리를 보고 참지 못하여 함안 백이사날에 평강리에 정착한 것이 함안과 인연을 맺은 시조입니다. 거의 600년이 됐습니다. 벌써 그래요? 이게 안 맞겠습니다. 벌써 됩니까? 벌써 안 되고. 마스크를 벗어요. 마스크를 벗어도 제가 말이 시원찮은데 마스크 쓰니까 더 말이 시원찮으니까. 그래서 후손들이 대대로 함안에 세거하면서 함안에서 문호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대대로 학문하는 집안, 학문하는 선비 집안으로서 때때로 출사하는 인물도 나왔지만 크게 보면 대체로 학자 선비를 많이 배출한 함안의 선비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가문입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앞에 대부분 이야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 박씨들은 다른 성씨들은 중국에서 많이 있고 또 중국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족보가 되어 있는데 이 박씨만은 중국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완전한 우리나라의 토성입니다. 간혹 중국의 박씨가 보이지만 그 박씨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조선족들입니다. 그러다가 박재상 후손이고 7페이지 박재상의 후손 가운데서 박인범 그런 분이 계십니다. 7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이분은 당나라에 유학해서 빈공과 외국인들을 위한 과거에 급제해서 무명을 떨쳤고 신라로 돌아와서 한림학사, 예부신랑 또 문교부 차관 등의 관직을 거쳤습니다. 동문선에 거의 문장 2편과 시 10편이 수록되어 있고 또 보려중기 백운 이규보 그런 분의 시화지 백운 소설에 이분의 시인 경주 용삭사 시를 소개하면서 최치원, 박일량의 시와 함께 제시하고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시로서 중국에서 이름을 떨친 사람은 이 세 분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문장이 나라를 빛내는 것이 이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행적이 없어가지고 그 대단한 분이면서도 삼국 사기에 열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최치원이 이분한테 준 그 글이 있는 것을 볼 적에 그 신라 말기 인물이므로 족보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혁거생왕의 40세손으로 고려 후기에 박자신 군인분이 있습니다. 이분 역시 문과에 올라서 검리를 거쳐 밀직사가 되고 국자감, 직학 등의 폐쇄를 지냈는데 조선 왕조가 건립되자 문을 닫고 자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왕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유명한 양촌 건건 또 진주 출신의 호정, 하륜 등과 도의지교를 맺었습니다. 역시 진주 출신인 우의정, 정탁이 힘써 추천하여 조선 조정에서 여러 번 배설로 불렸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조선 8페이지 조선 왕조에 들어와서 박자신의 아들 박앙 그런 분이 있는데 호가 추호입니다. 1451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역시 홍문관 제작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455년 세조가 왕위를 빼앗는 것을 보고는 매울당, 김치섭 등과 함께 벼슬로 부르는 것이 행하지 않고 돌아와서 함안 백이산 아래 평강리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때때로 백이산을 오르기도 하고 백이산 아래에 있는 고마암 아래를 거닐면서 시를 지어 자기 뜻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둘째 달락 봉투면 그 9페이지 첫 번째 봉투면 추호 자씨는 수양선이라 불리는 함안의 백이산에 은거에 살지만 동공은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본나고 있으니까 언제 백이산을 한번 초청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추호의 고상한 기품과 맑은 절개는 능히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못된 사람은 청렴하게 하고 나약한 사람은 일어나게 만들어서 함안의 명교에 큰 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이산이 함안에서 참 그 중요한데 백이산의 남쪽 평강리에는 경주박씨 박앙 그런 분이 터를 잡아서 설리 시작했고 또 백이산의 북쪽 원북리에는 의계 조례 선생이 터를 잡아 살았습니다. 다같이 저리를 지켜 수양대군의 왕이 찬탈의 불의를 참지 못해 벼슬의 뜻을 끊고 남쪽으로 내려와 함안 백이산 아래에 정착했습니다. 그 함안에 백이산이 있는 것은 함안 사람들이 저리정신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백이숙제는 본래 은나라 사람인데 주나라 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니까 주나라의 그 녹을 받을 수 없다 해서 그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산을 캐먹다가 굶어 죽지 않습니까? 수양산이 또 다른 말로 서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백이숙제가 살았다 해서 백이산이라고 하는데 함안의 백이산 그런 것도 이 백이숙제의 그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산입니다. 이것은 절이를 숭상하는 것으로서 함안 사람들이 이 백이산이 있음을 해서 절이 정신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이의 이름을 듣고 백이의 정신을 배운다면 누구나 청렴결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계는 또 조선 후기에 생육신의 한 분으로 크게 추앙을 받고 있으나 효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자가 말하기를 성인은 백세의 성이라 했는데 한 분의 훌륭한 분이 후세에 많은 영향을 끼치듯이 이 함안의 백이산이 있어서 백이의 정신을 이해받는 것은 함안 사람으로 하여금 절을 지키게 해서 함안이 도덕적으로 아주 수준이 높은
그런 고을이 되는데 이 추호, 박안과 의계 조리 같은 인물이 크게 역할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제를 지킨 추호, 박안과 의계 조리 같은 두 인물이 함안에 정착한 것은 이후 오랫동안 함안의 선비정신 함양과 도덕성 제고에 큰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추호는 함안 사람이 되었고 그 후손들이 문호를 유지하며 적지 않은 임무를 거쳐왔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그러니까 1455년에 함안에 정착해서 경주 박씨들이 함안의 대표적인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박명기 군원군 이분은 함안에 정착한 박앙 군원군의 아들입니다. 천성이 고상하고 중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읽을 때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늘 이야기하기를 어려서 배우는 것은 자라서 실행하기 위해서다. 어째서 큰 뜻을 이해하지 않고 한각 구절만 익히려 하는가 라고 하면서 공부할 때 그 글의 큰 뜻을 잘 파악해서 요지를 잘 파악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천 군수를 지냈는데 군수로 있는 동안에 청백함을 충성하였고 세금은 적게 거두었고 부역은 줄이려고 노력했고 자기의 녹봉을 털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었습니다. 또 향음주례를 실시해서 업양의 기풍을 세웠고 여시 항약을 읽어 고을의 풍속을 멸리했습니다. 이 여시 향약을 시행한 것은 다른 정암 조항조 이런 분보다도 더 앞선 것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뒤에 합천 군수로 군수를 역임했습니다. 그때 부친이 살아계셨는데 부친이 아들에게 너 애비는 덕이 얇은데도 일찍이 조정의 반열에 참여했지만 바로 잡거나 구제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세상에서 숨어 살아도 만족한다. 너는 추천을 받아서 고을문으로 나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자가 말하기를 조정에 서는 것과 살림에서 거처하는 것은 다르다. 내가 이런 점을 생각하여 신중히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박명기라는 분의 아드님이 박정화입니다. 이분은 학행이 고명해서 유림에서 추중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에서 여러 번 배설을 불렀지만도 나가지 않으니까 고을 사람들이 청백리의 집에 또 군자다운 사람이 있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공부를 통해서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천지의 중정한 기운을 받아 태어났으므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어진 사람과 못난 사람 등 같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는 배우느냐 배우지 않느냐에 달려 있을 따릅니다. 배우면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못난 사람도 어린 사람이 된다. 배우기를 좋아한다면 견문이 넓어지고 의리가 밝아질 것이다. 동정과 은행에서 반드시 먼저 깨달은 사람을 본받아야 마음과 뜻이 바르고 커지는 데는 범인을 기대하고 기질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백공을 스승으로 삼아 참된 공부를 하여 참되게 공을 쌓고 오래도록 노력한다면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진 사람이다. 반대로 자포자기 한다면 이제 사람이 점점 더 타락한다. 그다음에 박유 그런 분은 또 박정화라는 분의 아들입니다. 그다음에 천명이 감명하면서 엄격하였고 덕을 갖춘 도량이 넓고 컸습니다.
이분은 12페이지 사마시에 올라서 성균관에서 공부했는데 그때 경전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당시에 여러 일에서 모범을 보이니 당시 유생들 가운데서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시 하만조시 가문의 조욱이라는 분의 따님에게 장가들었습니다. 이 조욱 그런 분은 금은 조열의 손자로 생육신 의계의 종제입니다. 조욱은 문장에 능하여 문과에 급제해서 병조 참판을 지냈고 전필제 김종직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경주복신 이때부터 하만의 제족인 하만조시와 연비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필제 김종직 선생이 조선 초기 영남살인파의 거두니까 기록은 없지만도 김종직 선생의 영남살인파와도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다음에 박유의 외아들이 모함 박희삼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오늘 따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그다음에 모함의 아드님이 이제 첫째가 송암 박재현이고 둘째가 황암 박재인입니다. 이 두 분이 다 아버지는 남명하고 지냈고 송암과 황암은 남명의 제자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퇴계 이황과 그다음에 남명 조식이 좀 대선생인데 이 황암 송암은 남명의 문화에서 학문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남명으로부터서도 큰 칭찬을 들었고 또 당시 함안군수로 와 있던 남명의 제자고 퇴계의 제자인 한강 정구로부터도 나모르는 덕과 지수가 있어 내가 두려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크게 칭찬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은 경주박씨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인물이지만도 남명학파의 학문을 함안에 전파한 그런 큰 공이 있고 또 이 황암의 문화에서 함안을 대표하는 대학자 간송 조임도 선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함암이 학문이 있고 또 함안의 학문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도 불행하게도 송암이나 황암 이 두 분이 큰 학자고 지금 문집이 남아 있지만도 그 문집이 전부가 아니고 거의 다 없어지고 난 뒤에 모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학문은 실제보다 더 이제 널리 서장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송계 박이 송암 박재현의 맏아들입니다. 학문은 숙부인 황암 박재현이 배웠고 다시 남명의 제자이자 생질인 서암 정진이에게 배웠습니다. 정진이라는 분은 함안의 깨끗한 기운은 그대 집에 다 있도다 라고 해서 정도니까 그 당시 송계가 자기 조부 모함 박이삼 부친 송암 숙부 황암 등의 가학을 잘 개성한 것을 두고서 정지린이라는 분이 이런 높은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 도학에 잠심하였고 옛날 군자들의 천리에 상달하는 공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남명학파의 학문을 이어서 두루 책을 보았고 학문의 기결처는 주자로 삼았습니다. 주자의 학문이 고려 후기에 한양에 소개됐지만도 주로 이제 조선 중기에 와서 퇴계 남명 등에 의해서 더 선양이 되었는데 이 송계는 학문의 기결체를 주자로 삼았고 주자를 흠모해서 도가음이라고 하는 그 시를 지었는데 그 속에서 유학의 참된 비결이 주자가 남긴 잠 속에 들어있도다 하면서
유학의 비결이 주자 학문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당시 이분은 그 당대 명필인 고산 황기로와 친분이 있었는데 고산 황기로로부터서 중용에 나오는 박학 시문 신사명견 독행 열자를 받았고 이 중용의 열자를 갖다가 다시 부연 설명해서 그 깊은 뜻을 파악했습니다. 한번 보면 배우는 것은 반드시 널리 한 대라야 천하의 계문을 다 모아서 사물의 이치를 두루 알 수 있다. 묻는 것은 반드시 살핀 그런 뒤에라야 배우는 바의 인문을 바로잡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신중히 한 그런 뒤에라야 아주 섬세하거나 비슷하여 이문나는 것에서 공사 진망을 변별하여 잘못된 대로 이러지 않을 수가 있다.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정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뒤에 독실하게 실행하는 것을 다하면 일상생활에서 미미한 상에서부터 일이나 행실이 나타나는데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익을 제거하고 의리로 나가고 옳은 것을 취하고 잘못된 것을 버려서 트럭만한 인욕의 사사로움이 천리의 바른 것을 빼앗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문사변에서 얻는 것이 다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학문사변에서 마지막 단계 실천하는 그 과정을 자기 나름대로 설명했습니다. 또 좌우명을 지었는데 장엄하고 건건하면 날로 발전 나가지만 편안하고 방자하면 날로 거짓스러워진다 라고 했고 거기에 경계하는 글을 지어서 자기의 평생 수양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 글도 뭐 참 많이 알리지 않았지만도 우리가 심성을 수양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 못하지만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 중략 다음 단계 20페이지 마지막 단계는 꼭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은 또 이제 삼례발이라든지 한거말록성의 책을 지었으나 지금 남아있지 못하고 남아있는 약간의 신문을 모아서 송계 문집으로 배전했는데 그 학문에 비해서 남아있는 글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일관당 박율 20페이지 8번 일관당 박율 이분은 황암 박제인의 장자입니다. 호가 일관당입니다. 일관당은 논에만 노는 공자께서 오도는 일이관이라 나의 도는 한 가지 원칙으로서 곁들는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중농, 신경, 건설학 등의 책을 탐독하여 잠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회사촌이죠. 죽곡 정헌이 말하기를 남명선생의 도학이 황암에게 전해졌고 황암의 도학이 일관당에게 전해졌다 라고 했으니까 그 학문이 대단할 수 있겠는데 이분은 뭐 남아있는 글도 거의 없고 또 문집도 전체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9번 봉계제 박종은 이분은 송암 박재현의 장손입니다. 호가 봉계제입니다. 앞에 나왔던 송계박이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천성이 강의한
하여 아이 때부터 대인의 뜻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조그만한 예절에 구애되지 않았습니다. 학문은 붙인 손길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시의 명사인 조원 한몽삼, 또 인천시 인원군 이휴복, 또 그 아우 이도원 등과 금단계를 마했습니다. 34세 때 이민이 일어났는데 집안 사람들이 피난하기를 요청하자 봉계제는 말하기를 나를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해준 임금님, 부모님, 스승님이 있는데 섬기기는 한 가지로 하는 것이 큰 사람의 절개다. 지금 외놈들이 침범하여 임금과 부모가 걱정하는데 신하된 사람으로서 어디로 가겠느냐 하고는 칼을 짚고 몸을 떨쳐 위급한 전쟁터로 나가 싸우다가 수모하였습니다. 그 고단 충성과 우뚝한 절개는 그 당시 창의한 인물들과 같았습니다. 그다음에 농은 박도선, 황암의 손자입니다. 호가 농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가이라는 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덕을 갖춘 인품이 중화했고 기상이 간대했습니다. 행동하는 데 있어 법도에 따랐고 평소에도 늘 신명을 다하듯이 했습니다. 당시의 대학자인 여헌 장형강의 문화에 나가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하만의 그 간송 조임도 선생도 대소원 여헌 선생의 대표적인 제자입니다. 여헌은 농원을 매우 공경하였고 그대의 학문은 사실 보통 선비 정도가 아닌데 어찌 감히 무시하겠는가라고 칭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연하대 배우면서도 또 남명 선생의 학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초학 24페이지 이 부분에 초학자의 말이 고난에 미치면 농어는 남명 조식이 말한 것을 꺼내어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의 시작은 수신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만약 이런 것에 힘을 쓰지 않고서 성급하게 성리의 오모한 것을 탐구하려 한다면 이는 사람의 일에서 하늘의 이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니 끝내 실질적으로 얻는 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송과 함께 금오산 야근 길제의 행적을 보고 그 제를 추모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자나 주자의 학문을 깊이 연구하였고 또 이 교재 범위가 경북지방의 서해 유승용의 아들인 수암유진 또 안동의 학사 김명조 이런 분들과 도의지교를 맺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농원집구는 문집이 있는데 일부 시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10은 사막당 박근 이는 봉계제 박종의 아들이고 송계 박의 손자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나중에 장학원 정에 추정되었습니다. 고가 사막제인데 이 사막제라는 것은 그 의미가 사람으로서 배워야 될 세 가지 학문이 있다. 그런데 26편 주권에 못 들면 선비가 학문을 함에 있어 예를 배운 그런 데라야 천리와 인사의 전문과 이책을 알아서 스스로 설 수 있다. 또 시경을 배운 그런 데라야 건선징악하는 일에 간발하여 흥기할 줄을 알게 된다. 그런 데라야 성경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또 역경을 배운 그런 데라야 진퇴, 존망, 길흉, 소장의 이치를 알아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해서 많은 학문 가운데서 예학, 시학, 역학이 선비에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 골라놨다가 사막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재술이 많아서나 다 없어지고 문집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쌍학당 박무, 사막당 박근의 아우입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사막당이고
또 아웃되는 분은 상하악단입니다. 이분이 역시 이제 푸틴이 장애실 돌아가시니까 유복자인데 어려서부터 소학을 좋아해서 한원당 김경필처럼 다시 소학 동작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소학에 심취하였고 소학에 따라서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숙부인 농은 박동에 배워서 학문이 더욱 정밀해지고 민첩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숙부가 나의 학문이 너에게 전해지니 연서정의 참된 근원이 거의 들지 않겠구나. 힘설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송 조임도 선생이 퇴계생의 학문과 남생의 학문을 아울렀듯이 이 박씨 가문의 농원도 그 송암과 황암이 남의 제하지만 또 여헌을 통해서 이 퇴계 쪽의 학맥과도 전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거제부사 박임 이분은 농원 박도원의 아들입니다. 그 모친은 의병장으로 합천군수를 지낸 재령이시 갈촌 이숙의 딸입니다. 이분은 그 무과에 올라가지고 무관으로서 여러 배설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통운대부 거제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다스린 것 때문에 고원 사람들이 청간비를 세워서 그 청백함과 공적을 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수심제 박대정 오늘 송암 박재인의 후손입니다. 그가 이제 수심제입니다. 흩어진 마음을 거둔다. 그 수심제 매력은 그 참 성리학적으로 중요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봉함제 박함 있고 그 다음에 상계당 박래봉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조선 영조 때 인물인데 호가 상계당입니다. 상계당이 괴짜가 부끄러운 괴짜인데 그 무엇을 이제 부끄러워하냐 하면 30페이지 중간에 보면 상계당이라고 한 것은 호를 갖다가 세 가지로 부끄러워한다. 무엇을 부끄러워하냐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수신제가 한다면 우러러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는데 자신은 천성이 어리석고 학문이 없어 스스로 자신의 마음과 하늘을 늘 속이니 첫 번째 부끄러움이다. 그다음에 아래로 땅의 후덕 재물한 떡을 체득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고루 구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두 번째 부끄러움이다. 집에 들어가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어른을 공경하여 고원에서 칭찬받고 출세하여 이름을 떨쳐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가야만 하는데도 퍼져나가야만 사람 될 수 있는데 말하는 것이나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을 사니 이것이 세 번째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세 가지 부끄러움을 자기 호로 삼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겸손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분은 이제 32페이지 밑에 보면 삼불교 세 가지 교만을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있는데 그것도 참 많은 수양에서 우러나온 말씀입니다. 세 가지 교만하지 마라 그런 것은 첫째 부귀해도 다른 사람에게 교만에 굴지 마라. 두 번째 문장을 잘하거나 학문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교만에 굴지 마라. 셋째 맑은 벼슬에 올라도 다른 사람에게 교만에 굴지 마라. 교만에 굴지 마라 그런 것이고 또 이분은 세 가지 경건하게 대화할 것, 세 가지 경건하게 대화할 것, 삼경대라는 그런 특이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좀 아주 특이한 발상인데 보면 첫째 다니면서 빌어먹는 사람을 경건하게 대우하라. 두 번째는 장애인을 경건하게 대우하라. 세 번째는 간악한 사람을
경건하게 대우하라. 특이합니다. 그래서 보면 장애인을 경건하게 대우하라. 그다음에 다니면서 빌없는 사람을 거지라고 보통 거지라고 하는데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동양을 준다 해도 그냥 불쌍히 여기는 뜻에서 줍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은 정신적 장애인이 있고 육체적 장애인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뭐 상당히 놀리고 무시했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간악한 사람을 경건하게 대우하라고 하면 말이 되겠냐 보겠지만도 간악한 사람 가운데는 정말 간악한 사람도 있지만 특정 사람이나 특정 집단에게 간악한 사람으로 몰린 것 때문에 간악한 사람으로 간주된 경우가 많습니다. 간악한 사람을 또 교화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간악한 사람은 간악한 사람으로 방치해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간악해져 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악하게 만들어버리니 결국 국가 사회에 큰 나쁜 일을 하도록 조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삼계당의 세 가지 경건하게 대우할 것이라는 교훈은 선각자적인 그런 사고로 많은 깨우침을 주고 있고 오늘날 장애인을 우대하지만 벌써 조선 영조 때 이 삼계당은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선각자적인 그런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학문한리사회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절차 탁마다 하는 것을 자기 저자한테 준 시가 33페이지 있는데 그 시를 보면 학문하는 기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뭐 조금 제가 기초강의니까 조금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수원 박황은 송암의 6대손입니다. 그다음 이분은 효자로서 아주 이름난 분입니다. 함안 군지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35페이지 중간에 보면 어릴 때 다른 애가 까마귀를 죽이니까 그 까마귀는 부모를 생길 줄 아는 효도하는 새다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워낙 그 부모님한테 효성을 당하기 때문에 이분이 부모님 건강하기 위해서 고기 잡는 내를 갖다가 박효자 효자천이라고 하는데 아침 먹기 전에 고기 잡는 것은 박효자 조전천 아침 먹은 오후에 또 고기 잡으면 박효자 오후천이라고 하는 그런 내가 있을 정도로 효자라고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명곡 박동우 이분은 황암 박재인의 후손입니다. 이분도 특히 예학에 밝았고 많은 저서를 했는데 지금 오늘날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약간의 유고가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매와 박사 역시 송암의 후손입니다. 중용과 대학을 평생 공부해서 평생 처신할 방법으로 정성성자와 공경경자를 요결로 삼았습니다. 이분은 특히 함안에 내 충신을 두고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37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재능이 시인 갈촌 이숙을 찬양해서 8년 동안 비린내 나는 먼지가 우리나라에 들끓을 때 임진왜란을 일으킵니다. 임진왜란을 말합니다. 어병 일으켜 나라 붙더니 크게 공이 있었네 라고 했고 인천이시 인흥군 이휴복을 찬양해서 몸은 나라의 만리장성이 되어 안은에서 흉한 무리들을 이괄에 나누려다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평정했었네. 또 밀양박씨 무숙공 박진영에 대해서는 말만큼 우리 한 대 두 대 할 때 한 말 두 말 할 때 말만큼 큰 간담회 웅장한 도모는 옛날에도 비교할 사람 없었나니 몸을 빼어 적을 무찔러 그 당시 실험을 해결했도다 라고 했고 하만조시 참이 조익도를 전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거치를 어떻게 해야 하리요 다급한 가운데 조차여 혈서를 썼도다
하면서 하만이 낳은 네 분의 종신을 두고서 찬양하는 그런 시를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황림 박사영 송암의 팔대손이고 아주 문장을 아주 잘했고 또 문집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그 박정신 21번 23, 38페이지 이분도 아주 성질이 관우했고 기상이 준수했고 의리의 분변이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22번 39페이지 이남 박규환에 대해서는 오늘 강동욱 박사가 따로 발표하니까 시행하겠습니다. 조선 말기 이 밀양박씨 경주박씨를 대표하는 큰 학자였습니다. 그다음에 40번 상천 박상엽 이분은 기미 독립운동 때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각 마을에 나눠주고 일본 경찰이 발포해서 그 총에 맞아서 장렬히 순국했습니다. 지금 경북 공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경주박 씨의 서원은 평천 서원이 있었는데 모암 박이삼, 송암 박재현, 광암 박재현을 모셨는데 고종 때 개철되어서 지금 평천 서원이 우비만 남아 있고 아직 복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항암은 또 그 함안면에 있는 도림서원에도 한강 정부등과 함께 향사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천 사건은 것은 또 사당인데 역시 모암, 송암, 황암 세 분을 향사했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결론 조선 전기 추호가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는 불을 보고서 뺏을 버리고 하만 백이산날에 정착한 이래로 570년의 역사가 지난 동안 경주박 씨는 하만에서 제거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선비 가문으로서 대대로 많은 학자 선비들이 나와 바른 자세로 학문을 하고 수양을 하여 가문의 객을 뽑혔습니다. 특히 송암, 황암 형제 이래로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남명의 제자가 되어 남명학파 일원으로서 하만의 남명학파를 이식하여 하만의 학문과 정신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 이후 후손들이 꾸준히 학문을 하면서 시문을 남기고 문호를 유지하면서 향촌 사회를 교화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문집이 이제 다 많이 흩어져 버리고 또 문집이 남긴 인물이 적지 않으나 전란으로 정리가 못된 채 산일된 것이 많아 연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자료를 더 발굴하고 정리해서 가문의 역사를 다시 더 깊이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